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직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봤지만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나 팟캐스트에서는 조심스러워서 깊게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금리 환경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2026년 이후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부동산 이야기를 들으면 자주 등장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금리가 인하되면 그때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의 흐름과 데이터를 보면 이 전제를 그대로 두고 시장을 이야기하기엔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차트와 데이터 중심으로 지금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없이 하는 말은 그냥 의견일 뿐이니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집값 상승의 가장 중요한 조건처럼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현재 집값은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저금리는 이제 정상이고 최근 5년, 10년 동안 투자한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는 환경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금 단순화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이후 금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부담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십 년 단위의 금리 사이클을 직접 분석해본 경험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상승의 압박을 전혀 겪어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금리가 10%, 15%, 심지어 20%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금리가 마지막으로 그 정도 수준에 있었던 시기, 바로 1980년대를 보면 그때의 세계는 지금보다 부채가 훨씬 적었습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반쯤만 부푼 풍선을 조금 둔한 바늘로 찌르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의 글로벌 경제 구조는 이와 비슷했습니다. 금리는 높았지만 부채 규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글로벌 부채 수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풍선은 이미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가 단기간에 10%나 15%까지 올라간다면 그건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그 지점까지 가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비싸지고 구매 여력이 줄어들며 가격 상승 속도가 느려지거나 일부 지역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길게 보면 다른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호주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횡보하든 단기적으로는 상승해 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처럼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에도 집값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집값의 방향을 금리 하나로만 설명하기에는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호주의 소비 데이터를 보면 소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증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주요 은행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모기지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시점에서 경제 전반이 즉각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50에서 60년을 기준으로 보면 호주 집값이 전국적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던 시기에도 하락폭은 약 7에서 8%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폭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도 전국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잘 버틴 지역, 오히려 상승한 지역이 존재했습니다. 시장은 늘 시장 안에 시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질문은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제 이름은 케빈이고 호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실제 매입 과정까지 직접 경험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어디를 왜 봐야 하는지를 이 채널을 통해 계속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규모 1기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디가 오른다, 단기 전망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금리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아직 공개 모집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께 먼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채널과 커뮤니티를 통해 차차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2026년 이후 시장을 바라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